뉴미디어 퍼포먼스란 무엇일까요? 우선 용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뉴미디어 퍼포먼스는 다양한 용어로 불립니다. 디지털 퍼포먼스, 미디어 퍼포먼스, 인터랙티브 미디어 퍼포먼스, 멀티미디어 퍼포먼스, 기타 등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뉴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공연예술이라고 통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새로운 기술을 통하여 공인예술의 표현 방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높이고 관객과의 소통을 기존의 방식보다 더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감성적 교감을 밀접하게 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뉴미디어 퍼포먼스는 공연예술의 표현과 관객 소통을 위한 도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예술의 새로운 장르나 또 다른 분류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 시대가 변하면서 발전되는 도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뉴미디어를 바라보는 적합한 시각일 것입니다. 레퍼런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아드리안 M. 클레어 B의 하카나이라는 작품입니다. 하카나의 작품은 무대와 관객석을 대칭적인 구조로 구성하지 않고 무대의 중앙에 설치를 하여 관객석을 무대 주위로 사면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무대와 관객석이 분리가 되지 않은 하나의 공간으로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무대 사면에 홀로그래픽 스크린을 설치하여 마치 허공에 홀로그램 이미지가 무용수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홀로그래픽 스크린은 무대 위에 무용수와 함께 허공에 그래픽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관객들로 하여금 신비감을 주며 무용수의 몸짓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가상의 그래픽을 마치 무대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런데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무대 공간의 허공에 이미지를 투사하려는 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스모그 프로젝션 머신입니다. 약 1770년에 설계된 방법으로 스모그를 발생시키는 기기를 설치하고 이미지 필름에 빛을 투과하여 거울에 반사를 시키고 스모그 이미지가 보이도록 하는, 즉 스모그에 이미지가 맺히게 하는 기기로 허공의 이미지를 연출한다는 의미에서 마치 홀로그램 효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현존하는 스모그 프로젝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 디바이스에 비하면 빈약한 수준이지만 무대 위 무용수와 함께 허공의 이미지를 띄우려는 의지는
첨단 기술이 발달된 현재가 아닌 오래전부터, 예전부터 시도되어 왔다고 할 수 있고, 기술이 발달될 때마다 창작자들은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자신들의 작품에 새로운 기술과 기법을 도입해 왔다는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을 위한 새로운 기술, 컬처 테크놀로지, 혹은 아트 테크놀로지, CT, AT, ICT, 다양한 용어로 부르긴 하는데 아트 테크놀로지라고 통칭을 하겠습니다. 이 아트 테크놀로지의 역사나 흐름을 보려면 산업혁명의 흐름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차 산업혁명은 대략적으로 1760년대부터 1820년대까지로 증기관의 발명, 그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계의 힘을 이용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한 산업화는 특정 계층을 떠나 일반 사람들에게도 부를 축적하고 다양한 제품을 손에 쥐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문화예술이 대중화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미묘했죠. 2차 산업혁명은 컨베어 벨트를 활용한 대량 생산의 시대로서 1865년부터 1900년대까지라고 약 그렇게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급속도로 발전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량 생산이 됐기 때문에 물건이 쏟아져 나온 것이죠. 귀족이나 특정 계층을 넘어 일반 시민들도 자본들을 축적하고 대량 생산으로 공산품 보급이 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된 대중화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역시나 문화예술에 새로운 기술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냥 간접적으로 풍요로워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3차 산업혁명, 약 1970년대부터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퍼스널 컴퓨터하고 인터넷의 개발 및 보급입니다. 이때부터 창작자들은 그동안 시도해보고 싶었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못했던 것이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현할 수 없던 것들을 시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무용수의 몸에 센서를 부착하고 사람들이 보는 무용수가 아닌 컴퓨터가 보는 무용수, 즉 컴퓨터에서 사람의 형태와 크기, 움직이는 방향성, 속도 등을 인지하여 판단하고 해석하는 기술까지 다양한 문화예술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공연예술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거나 필요성이 높은 뉴미디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뉴미디어가 가장 좋다거나 가장 필요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최근에 일반화되었거나 많이 사용되었고 필요성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무용수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뉴미디어 중에 가장 먼저 이야기할 부분은 컴퓨터가 무용수를 인식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특정한 공간에 위치를 인식하는 센서의 발광부와 수광부를 설치하고 무용수의 몸에 관절마다 센서를 부착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는 무용수의 움직임을 인식하는데 정밀한 데이터나 측정을 할 수는 있지만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공연의 특성상 무대에 무용수의 관절에 무거운 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져 일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게임 디바이스에 사용하는 센서인 키넥트 센서가 출시되면서 공연예술뿐만 아니라 전시예술 등 다양한 사람들의 활용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람들의 제스처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쏟아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당 키넥트라는 센서는 인체에 아무런 장비를 부착하지 않고 공간의 특정 범위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부위별 크기 및 운동 방향, 부피, 색상, 깊이, 움직이는 속도 및 무게 중심, 그리고 소리, 여러가지 변화 등을 간단한 센서 장비를 통하여 측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비의 비용도 적어서 키넥트를 활용한 문화예술 콘텐츠가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시도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용수를 인식하고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움직임에 실시간 그래픽을 적용하여 동일한 움직임이지만 전혀 다른 물성을 표현하고 몸짓으로만 표현할 수 없는 효과들까지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스처를 인식하여 리얼타임 그래픽을 컨트롤하는 것을 넘어서서 제스처를 활용한 사운드 이퀄라이징, 보이스 컨트롤러 등 활용들은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의 인터랙티브 미디어입니다. 공간 예술에서 공간은 무대와 관객석입니다. 특히 무대 위의 공간은 무용수의 움직임과 함께 소품과 배경 이미지, 조명 등이 구성이 되고 관람자의 시선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즉, 어떤 공연이든 무대 공간에 어떻게 연출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공간을 자유롭게 변화시키고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무대 위에 프로젝션 매핑을 도입하게 되었고, 그만큼 무대라는 제한적인 공간에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를 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서 이야기한 홀로그래픽 스크린을 통하여 무대 벽면과 바닥면에 이어 무용수 앞면에도 허공의 그래픽 연출이 가능한 프로젝션 무대 공간 매핑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람의 방식에서의 한계를 넘어서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방법은 바로 증강현실입니다. 어그먼티드 리얼리티, AR이라고도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가상현실과 달리 현실 공간에 가상의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것으로 현실 공간인 무대와 관객석에 자유롭게 가상의 그래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즉, 현실과 가상의 오브젝트가 공존하는 듯한 현상을 연출하는 것인데요. 공간에 특정한 설치물이 없이도 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관람자는 HMD,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착용하거나 스마트 글라스 및 스마트폰과 같은 카메라와 디스플레이를 내장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관람이 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만 지킬 수 있다면 상상하는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연출할 수 있으며 공간에 별도의 설치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매우 매력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다면 공연뿐만 아니라 공연예술 홍보 자료도 활용 가능하고, 그리고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인 스마트 렌즈를 통해서 외부로 장비가 드러나지 않고도 증강현실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열릴 것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우려되는 부정적인 면도 함께 따라오겠지만요. 공연예술의 기록과 원격 관람을 위한 뉴미디어 테크놀로지는 360도 비디오 촬영 기반의 가상현실입니다. VR이라고도 줄여서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게임이나 3차원 3D 그래픽으로 구성된 가상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예술을 기록하고 원격에서도 마치 관람객의 시선을
시선으로 관람이 가능한 360도 비디오 카메라를 통한 공연 촬영 및 실시간 원거리 가상현실 관람 기법입니다. 좀 이름이 좀 길죠. 360도 카메라는 다수의 카메라를 조합하여 공간 전체를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다수의 영상을 연결하여 하나의 입체 공간인 360도 비디오를 공간을 기록합니다. 기존의 단일 카메라를 통한 촬영 방식은 한쪽 공간만 비치고 카메라가 촬영되는 단편적인 공간만 볼 수 있었는데요. 공간을 360도로 촬영하고 기록한다는 특징으로는 관람자의 HMD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착용한다면 마치 공연장 안에서 관람하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연 예술은 공연장에서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관람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연을 기록하고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공연을 다시 보고 싶다면 우리는 최대한 현장감이 느껴지는 미디어로 기록하고 관람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360도 카메라로 촬영하고 관람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 물리적인 거리로 인한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관람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현장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존하는 기술로는 360도 영상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첨단 기술들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추구해온 예술의 본질을 병영하거나 진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를 그 본질에 가까워지도록 보조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은 오래전부터 흘러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점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를 상상해야 합니다. 3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오늘까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해야 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연예술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어떤 것이 가능할 것인가 등 수많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 이전의 시대처럼 몇 가지 기술의 발전이나 발견으로부터 무엇이 달라졌다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복합적인 기술과 사회의 패턴의 변화 등 규정하려 할수록 더 모호해지는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더스트리 4.0 등등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는 기술이나 방식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문화예술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좀 더 다른 개념으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부터 우리는 탈개념과 장르의 파괴에 융합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진정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문화예술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본다면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장르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간으로부터 자유와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예술의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점차적으로 물리적 노동과 한계에서 벗어나 내면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미래는 그 내면적 가치를 창조하는 예술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고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